안녕하세요.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경매 법정에 가서 낙찰을 딱 기분 좋게 받았어요. 그랬는데 받고 난 물건,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집 내부를 딱 봤을 때 이건 막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, 집이. 자, 그럴 때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여러분,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집을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수익률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경매 물건을 받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경매 물건을 받았을 때 일반 매매가보다도 싸야 되고 그 다음에 금매보다도 싸야 되고 그쵸? 그리고 우리가 하자 보수까지 다 생각을 해서 입찰 금액을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낙찰을 받아. 그래서 기분 좋게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임대를 놨을 때 얼마를 받고 혹은 내가 들어가서 살 경우에 뭐 도배장판 요 정도만 하고 들어가서 살아야지 라고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가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. 내가 경매를 딱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집에 가서 볼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내가 소유권 이전을 해야만 내가 그 집 소유주거든. 그 외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하면 아주 착하신 세입자나 아니면 뭐 그 외에 조금 비어 있어도 그 집은 못 봐요. 누군가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좋은 마음으로 보여주시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만약에 낙찰을 당한 소유주가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비어 있거나 그러면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집을 보여주십시오. 가서 합의를 하러 가서 그 집을 볼 수가 있는데 자, 그런 합의도 전혀 안 되고 배째 막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 있죠. 그러면 결국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집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 그 집을 딱 가서 봤는데 이거는 손을 조금 대선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도배를 좀 찢어놓고 유리창을 몇 개 깨놓고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예상을 하셔야 돼요. 그럴 수도 있어. 그리고 그건 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뭐 이렇게 깨지거나 파손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고의로 뭐 이런 막 그 무지 큰 연장으로 다 위에 뭐 선을 다 잘라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창틀 같은 데를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다 완전히 잘라놔서 그거는 새로 집을 짓다시피 수리를 하기 전에는 안 될 경우 몇 천만 원에서 억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수리비가. 자,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뭐 1억 남짓한 집을 받았다. 그런데 2천, 3천 이렇게 수리비가 나올 정도다.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. 왜? 법원에서 감정을 한 감정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쪽에 또 시세나 아니면 금매에 대비해서 경매가를 쓰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수리비가 훨씬 더 나와. 그럼 우리가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런 하자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해야 될까요? 이런 하자를 볼 때는 잔금을 다 납부하고 난 다음이야, 거의. 그 잔금 납부 전에는 거의 보는 게 10%의 확률도 안 돼요. 볼 수 있는 확률이. 자,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난 경위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. 매각 허가 전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. 자,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7일 후에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 그 집을 딱 가서 봤는데 너무 많이 부셔진 걸 볼 수가 있어. 이 집은 이건 도저히 안 된다.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면 돼요.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. 받아줘요.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어.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난 7일 후 나고 났어. 그 다음에 잔금 납부 결정이 있죠. 그 기간에도 우리가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허가 결정이 났지만 이거는 취소해야 됩니다. 왜? 내가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. 그때만 알아도 또 괜찮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. 어떻게 하냐면 이 경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찰자한테 불리해요. 그런 하자 보수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거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는. 그런데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는 취소 신청은 안 됩니다. 그런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. 언제까지? 잔금 납부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배당 기일이 잡히거든요. 그 배당 기일이 잡히기 전에
배당을 다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런 하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 나에게도 배당금의 일부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배당기일에 다시 금액을 조정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배당까지 다 받아가고 났어. 잔금 납부하고 한 달 후에 배당까지 뭐 채권자들이 다 받아갔어요.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. 그래도 법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법원에서 돈을 다 줘버렸잖아. 법원에서 그 집에 누군가의 보상을 해주거나 배당을 해줄 만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잔금 납부 전에 가서 볼 수 있으면 보고, 그 다음에 잔금 납부 후에라도 배당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집을 빨리 내부를 보고 알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안에 명도에 관한 합의가 다 끝나야 돼. 거기 사는 사람하고. 그래서 이렇게 파손이 없을 시에 여러분께서 조용히 어느 날짜에 나와주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뭐 이사 비용을 드리겠다든가, 어떤 합의가 딱 이루어지고 나지 않으면 그 집 내부를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. 강제 집행을 통해서 집행관과 함께 그 내부를 보든지. 여러분, 이런 보상에 대한 하자는요, 이렇게 가벼운 거, 돈 얼마 안 들어가는 이런 거 갖고 하시면 안 돼요. 자, 현저하게 판단을 해보면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, 아,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, 이런 판단이 쓸 만큼의 그런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작은 거로 해주지는 않고요. 아, 이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빼줘야 되겠구나, 이럴 정도의 금액이 돼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, 그거 받아서 새 집으로 싹 수리해서 사시면 경매받은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.